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이 메타수도 라벨즈라고 하는 논문을 들고 왔는데 이건 얼마 전에 CVPR에서 억셉이 됐어요. 그리고 쓰신 분들이 다 구글 리서치 분들이신데 이 논문 자체는 사실 굉장히 그 발상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자체도 사실 그렇게 이제 그 리뷰를 할 정도로 막 엄청난 내용이 그 간단한 내용이라 이제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뭐 그만큼 복잡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 방법론이 계속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들고 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다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란 이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모든 데이터가 라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거를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부만 라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론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도 라벨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그 모델을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그렇게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만들면 어느 정도 모델이 이제 예측을 잘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이 프레딕션을 만들었을 때 이 프레딕션들이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들의 아마도 라벨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프레딕션들을 수도 라벨, 그러니까 저희 말로 직역을 하자면 가짜 정답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원래 존재했었던 라벨링이 되어 있었던 데이터와 원래는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해서 수도 라벨링을 해준 이 수도 라벨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존재했었던 이 라벨드 데이터의 개수보다 이 언라벨드 데이터의 개수를 합치니까 이두 번째로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도 라벨링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분들이 만약에 이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수도 라벨링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티처 모델, 저희 이 티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제 임의적으로 붙인 건데 이 원래 수도 라벨이라는 논문에서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따로 존재하진 않나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첫 번째 모델이 이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수도 라벨링을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 그럼 두 번째로 모델이 이 수도 라벨드 데이터와 라벨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델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그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전문적인 말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위에서 그 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고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수도 라벨을 만들어준 이 모델이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메타수도 라벨이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논문에서 UDA라는 방법론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 UDA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수도 라벨링에다가 약간의 이제 좀 변형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UDA라는 것은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 이제 Consistency Regulation을 여기서 이제 수도 라벨에다가 도입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이제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냥 그 나름대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고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이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프레딕션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녀석을 훈련을 시키는 건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규멘테이션을 또 따로 진행을 해주는 거죠. 뭐 여기다 이제 뭐 백 트랜슬레이션이나 랜더 어규멘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맨 마지막에 보시는 거는 그냥 이제 NLP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규멘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UDA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consistency regularization 그러니까 이제 인풋 데이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어규멘테이션을 진행을 해도 결국은 그 제대로 훈련된 학 모델이라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규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넣더라도 같은 결과를 낳아야 한다.
그것이 이제 consistency regulation인데 그거를 좀 이제 semi supervised learning에서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UDA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인트로덕션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스도 라벨링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그냥 이제 간단하게 오버뷰만 좀 살펴보자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수도 라벨링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티처 모델을 사전에 학습을 완료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라벨링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티처 모델을 완벽하게 학습을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튜던트 모델 를 학습시키기 위해 이제 라벨링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다가 이제 프로딕션을 만들어서 수도 라벨링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도 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키면은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전부를 사용해서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스튜던트 모델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론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티처 모델이 수도 라벨을 잘못 만들면은 이 스튜던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티처 모델을 함께 훈련을 시키자라는 것이 이 메타스도 라벨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티처 모델을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튜던트랑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티처 모델이 수도 라벨링을 사용해서 이제 수도 라벨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튜던트가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스튜던트의 예측을 보고 퍼포먼스를 계산해서 티처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티처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로 스튜던트가 학습을 하고 그 스튜던트의 학습 결과를 보고 티처가 다시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서로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메타 러닝이 가능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이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티처 모델이 티처 모델이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에서 수도 라벨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 펑션에 티처 모델의 파라미터와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가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두었고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라벨 로스 값을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티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 스튜던트 모델의 이제 퍼포먼스를 사용해서 티처 모델의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된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을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계산된 로스 값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디센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본 메타스도 라벨인데 사실 조금 말로만 듣자면 약간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티처로 스튜던트를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사용해서 티처를 이제 다시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서로 순환해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좀 이제 그림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표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어펜딕스에 가면은 이제 수도 코드가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구현해 볼 일이 있어가지고 코드를 한번 좀 이제 쭉 봤었는데 코드랑 그 수도 코드랑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GitHub에 있는 코드를 바탕으로 한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토 라벨즈에서 되게 별거 없어요. 그냥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위클리 어규멘티드와 스트롱리 어규멘티드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UDA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뭐 랜드 어규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스트롱리 어규멘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뭐 플립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뭐 노멀라이징을 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간단한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한 거를 위클리 어규멘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티처 모델을 사용해서 얼라벨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수도 라벨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 수도 라벨에서 여기서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뭐 일정 트레스홀드를 넘어야지만 이제 스튜던트 모델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이제 수도 라벨의 가장 높은 그 probability를 가진 게 어떤 특정한 트레스홀드를 넘지 못하면 이제 그냥 아예 그 에포에서 그 단계에서는 아예 이제 스튜던트 모델 학습하지 않는 식으로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뭐 어찌됐든 그렇게 수도 라벨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스튜던트 모델이 그 해당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도 라벨링과 함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의 파이널 로스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티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복잡해지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불친절하더라고요. 이제 논문이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저도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 아마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이 뭐 다들 똑똑하시지만 좀 이제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티처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우선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티처 모델이 뭐 라벨링이 되어 있는 모델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로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개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UDA 로스를 만들기 위한 것과 그리고 이제 메타수도 라벨 로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각자 뭐 똑같이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UDA 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티처 모델이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티처 모델이 예측한 로스 값과 그리고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티처 모델이 예측한 그 로스 값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더하고 그것을 UDA 로스라고 이제 명명을 지어줍니다. 이제 그거랑 똑같이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티처 모델이 이제 프레딕션을 해주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로스 값과 아까 이제 전장에서 만들어진 스튜던트 모델이 만들어낸 로지 값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메타수도 라벨이라는 로지 값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 개의 로스 값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티처 모델의 파이널 로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티처 모델은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스튜던트 모델의 로즈 값이 이 메타수도 라벨 로즈라는 값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됨으로써 티처 모델의 파이널 로즈를 학습을 할 때 그냥 이제 티처 모델이 그 스튜던트 모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어낸 두 가지 로스 값과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낸 로스 값 하나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티처 모델 자체적으로도 학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또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뭐 메타수도 라벨이 가능해진다, 메타러닝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수도 코드랑 이제 GitHub에 나와 있는 코드랑 약간은 다른 게 이 UDA 로즈를 구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수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줄은 그냥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스튜던트의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줄은 이제 제가 그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가 티처 모델의 그 업데이트에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를 티처 모델의 업데이트에 사용할 건지 그 코이피션트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이 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그리고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 두 개를 곱해줌으로써 이제 그 티처 모델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코에피션트를 바탕으로 이제 티처 모델은 언라벨드 된 데이터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식으로 보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전장에서 보시면은 스튜던트 모델에서 만들어진 로스 값과 그리고 이제 티처 모델이 언라벨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로스 값 두 개를 곱해서 이제 메타스도 라벨이라는 로스를 만들어낸 거랑 똑같아요. 네,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티처 모델이 만들어낸 로지와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만들어낸 로지 이제 두 가지를 곱해서 티처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거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그림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또 제가 앞선 장에서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이제 티처 모델이 라벨링된 데이터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거예요. 되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UDA 로스가 좀 다른데 여기서는 좀 표현이 잘못된 건지 그래서 보시면은 Compute the teacher's gradient on the UDA loss with unlabeled data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표시를 보시면 X 라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건지 이제 그 이 수도 코드를 어펜딕스에 추가해 줬을 때 이 수도 코드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뭐가 맞는 건지는 몰랐는데 코드를 뜯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라벨링된 데이터가 아니라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UDA 로스를 계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표기상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보시면 뭐 스톱 그레디언트라는 거랑 이제 랜드 어규멘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UDA 로스를 계산을 해주는데 수도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줘 놓고서는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이제 랜드 어규멘트를 사용해서 이제 티처 모델에 대한 로스 값을 만들어낸 거 하나랑 그냥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티처 모델이 만들어낸 로스 값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더해주고 UDA 로스를 만들어내 줍니다. 네, 이게 좀 이제 수도 코드랑 실제 GitHub 코드랑 다른 점인데 사실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뭐 GitHub 코드가 맞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네. 그냥 UDA 로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제 컨시스턴시 레귤리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규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뭐 그냥 아마 뭐 이것도 그냥 뭐 맞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말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스튜던트 모델과의 퍼포먼스를 이제 개입시켜 줄 수 있는 그레디언트와 그리고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UDA 로스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이제 그레디언트 세 개를 다 합쳐줘서 최종적으로 티처 모델을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메타수도 라벨의 그 워크플로우예요. 사실 이거를 논문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이렇게 이 수도 코드처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쭈루루 설명을 해주면 되게 좋을 텐데 이거를 조금 불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논문을. 제가 논문 읽는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거일 확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무슨 글을 이렇게 썼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별게 없더라고요. 뭐 데이터셋에다가 여러 가지 뭐 오블레이션 스터디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다 뺐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로스 값을 얼마를 했고 뭘 얼마를 했고 이런 부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투문 익스페리먼트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반달짜리 두 개가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수돌라벨 그리고 메타수돌라벨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6개의 별들이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고 나머지 점들이 전부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세미 슈퍼바이즈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봤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본 결과랑 수도 라벨링을 해본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처참한데 메타 수도 라벨을 가지고 이 투문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했더니 굉장히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잘 형성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여기서 보시는 게 라벨 프로퍼게이션 메소드라는 거는 사실 별거는 없고 그냥 세미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UDA도 있고 픽스 매치도 있고 뭐 믹스 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들이 있고 밑에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메타수도 라벨이 가장 성능이 좋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이거를 들고 올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려는 거다 보니까 들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논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좀 그 실험적인 부분은 다 빼버리고 메소드에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 두 개가 이제 사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제 원래 수도 라벨에서 했던 것처럼 티처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인데 메타수도 라벨이라는 거는 티처 모델이 스튜던트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게 메타수도 라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이 스튜던트의 퍼포먼스가 티처의 업데이트에 영향을 끼쳐주는 두 개만 이제 들고 와봤는데 첫 번째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스튜던트의 퍼포먼스를 티처 모델이 업데이트에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코에피션트예요.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녀석을 바탕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만들어줘서 두 개 값을 곱해주는 걸 이제 이 얼마나 그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를 티처 모델에
그 영향을 끼치게 만들지에 대한 코에피션트고, 두 번째 줄은 그렇게 만들어진 코에피션트를 바탕으로 티처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티처 모델,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가 티처 모델에 끼치는 영향은 이 두 줄이 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티처 모델은 티처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로 인해서 학습을 한다, 메타 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인데,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수도 라벨의 문제점이, 아까 제가 맨 처음 장에 말씀드렸던 게 그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처 모델이 언라벨드 데이터를 잘못 예측을 해버리면은 스튜던트 모델은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을 할 거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모델이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줄을 추가했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스튜던트 모델의 그 퍼포먼스를 이제 그 티처 모델 업데이트에 사용을 한다는 게, 사실 저희는 애초에 티처 모델이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학습 능력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메타수도 라벨이라는 방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를 여기다가 끼워 넣는 게 사실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언라벨드 데이터를 잘 예측할지 몰라서 이 방법론을 만들었는데 왜 라벨링된 데이터를 에 대한 퍼포먼스를 티처 모델에다가 끼워 넣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티처 모델 학습 능력을 판단하는 증거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언라벨드 데이터에서 언라벨드 데이터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퍼포먼스를 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라벨을 티처 모델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론들이 문제가 있던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방법론을 제시를 한 건데,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도 라벨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으로 이 방법론을 제시를 한 건데, 이 방법론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도 라벨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냥 수도 라벨에 대한 퍼포먼스를 사용을 한다라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논문의 일을 하는 게 티처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시키면은 이제 뭐 메타러닝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과 함께 실제로 그렇다는 거를 실험을 통해 증명을 했는데, 저는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논문을 들고 오게 됐습니다. 나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디스커션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논문 내용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논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네,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티처 모델 학습하는 네, 네. 부분 그 수도 코드 여기 부분 좀 맞나요? 보여주시겠어요? 수도 아, 네, 코드 부분이요. 그 네, 네, 일단 두 가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일단은 네. 그 컴퓨터 티처스 그레디언트 from the students feedback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 티처 모델에서 언라벨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라벨드 데이터로 티처 모델의 예측 값이랑 저 YU 해시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이게 그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그 뭐지? 이 녀석은 이제 하드 수도 라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녀석은 소프트 수도 라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네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티처 모델이 예측한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값은, 프레딕션 값은 뭐 0.1, 0.2, 뭐 0.6, 그다음에 0.1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0.6인 세 번째 클래스가 가장 그 프레딕션 값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원핫 인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YU 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 번째 클래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상태인 거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클래스 값이 1이 아니라 뭐 0.6이라고 예측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저 TXU 세타 T 그거를 그냥 그 argmax만 해주면은 Y 해시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결국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좀 더 샤프닝을 해주는 건가요? 그 디스트리뷰션을? 저도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샤프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기서 논문에서는 그 샤프닝을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라고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 스튜던트 피드백을 더해주는 게 저 H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거를, 그러면은 저 그 밑에 줄에 곱해준 이유는 혹시 뭔가요? 그러니까 그 어, 밑에도 로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H를 네네. 곱해주지 않고 이 위에 거에 그 H라는 거를 웨이트로 준 이유가 음, 뭔가요? 아마 이거는 그냥 이제 이것도 사실 논문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논문이 좀 네, 불친절해가지고 설명을 잘 네. 안 해줬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이 논문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제 그 티처 모델이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메타수도 라벨이라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를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결과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켜놔야지 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좀 어렴풋이만 생각했어요. 좀 이제 그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가 아니라, 그냥 아마 그냥 언라벨드 데이터에다가 스튜던트 모델의 퍼포먼스를 추가를 시켜줘야지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티처의 그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만 이제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것도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네. 티처 모델, 그러면 이 밑에 있는 GT 슈퍼바이즈드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결과에 대한 그 또 에러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트루 아니에요. 얘는 라벨이군요. 원래 라벨링, 네네네, 트루 라벨입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존재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저 H가 네, 어, 자기가 만든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슈도 라벨을 얼만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면은 사실 H가 네네, 크면은 그만큼 네.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컨피던스를 올리게 될 테니까 이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근데 사실 그런 쪽으로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면은 그, 어, 이, 음, 그럼 이 녀석을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스턴트 모델이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학습을 아, 저는 했는지에 그 대한. 밑에 줄을 보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H가 그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웨이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이, 이 값이, 그러니까 저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이 커진다면은 네. 그거를 더 업데이트를 많이 그 로스에 좀 더 해줘야겠죠.
네네. 집중을 할 테니까 좀 더 컨피던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지 않을까요? H가 크다면? H가 크다. 아닌가? H가 크다라는 게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수도 라벨에다가 얼라벨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로스 값인데, 이 값이 작으면은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값이 크면은 학습이 잘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 질문을 써도 잘 이해한 되나요? 건지 혹시 모르겠어가지고. 그 네. 표시 네, 쓰셔도 되나요? 됩니다. 네, 되고 그, 있어요. 네, H가 크면은 이 로스 값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로스가 크게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티처 모델의 로스고, 이거는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티처 모델의 로스니까, 그러면 H가 더 크다면은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컨피던스를 좀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 여기다가 했는지는 저도 원래는 제대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마도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약간 좀, 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 뭐지? 그러니까 H가 작다라는 게,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네. 음, 사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뭔가 저는 얘의 지금 뭔가 좀 얘가 조금 꺼림칙하거든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음, 오른쪽 그게 어, 그 수도 레이블에 대한 로스인 거죠? 이 녀석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걸로 학습하고 그 다음인 t 플러스 1로 해봤을 때 진짜 레이블에 대한 게 왼쪽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제가 생각하기엔 만약에 저 수도 레이블이 잘 되어 있는 거면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거면 저희가 그 진짜 데이터에 대한 이 모델의 그 성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모델이 진짜 그렇죠. 네. 레이블에 대한 로스 분포나 그냥 수도 레이블에 대한 분포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면 수도 레이블이 진짜 레이블이랑 비슷할수록 그쵸. 네. 그러니까 저게 두 개가 비슷해지면 H 값은 높아지잖아요. 코사인 시뮬러리티니까. 네. 그래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게 컨피던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레이블을 틀리는 정도에 대한 분포랑 그 가짜 레이블을 틀리는 정도에 대한 분포가 비슷하면 가짜 레이블이 진짜 레이블이랑 분포가 비슷한가 보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 진짜 레이블에 대한 분포는 어차피 사실 이제 티처 모델이 학습을 하고 그대로 이제 때려박아 준 걸 스튜던트 모델도 잘 학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가정을 하신 게 수도 라벨링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가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이 메타수도 라벨이라는 방법론을 제시를 할 때 왜 얘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가 이 수도 라벨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론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잘 안 되어 있을 상황을 가정을 하고 코드를 짜야 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잘 되어 있을 경우를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든 것 같아서 네. 안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틀리는 정도 로스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뭐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틀리는 분포가 왼쪽이랑 다를 거잖아요. 진짜 분포랑. 그러니까 진짜 레이블을 틀리는 정도랑 가짜 네. 레이블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으면 얘에 대한 로스가 더 달라질 거잖아요. 수도 레이블이 아, 이상할 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H가 적어지죠. 작아지면 음, 그 밑에 보면 피드백 하면 그 가짜 레이블에 대한 피드백은 더 작아져서 학습이 만약에 우리가 뭐 수도 레이블이 이상하다고 가정을 하면 조금 덜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네 두 개의 분포가 달라지면 이제 콜사인 시밀러리티가 낮아져가지고 H 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약간 어제 제가 발표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낮아져가지고 H 값이 작아지게 된다면은 이 결국은 이 텀에 대한 이 GT라는 값이 또 작아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뭐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 얼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 녀석의 그레디언트가 커져야지 더 학습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학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거 두 개가 다르게 된다면 수도 그레디언트가 라멜링이 다르게 된다면 오히려 이 피드백을 많이 해줘야 돼서 그레디언트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두 개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티처가 슈도라벨을 잘 생산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슈도라벨을 만든 게 아닌 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 GT가 하는 역할은 슈도라벨, 자기가 만든 슈도라벨의 컴피던스를 높여주는 역할이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컴피던스를 많이 높여주면 안 되고 만약에 저 음, 슈도라벨이 좋은 슈도라벨을 생산했다. 그러면은 H가 커져서 그러면은 이제 컴피던스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학습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예 제가 이해를 완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도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식이 되게 어렵게 예, 돼 좀 있네요. 네, 약간 좀 세타 직관적으로 프라임은 차이가 나. 혹시 네, 뭔가요? 어디 있죠? 세타 프라임이? 그, 그, 그 두 번째 수식 밑에 조그맣게 그 왼쪽 텀에 요거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아, 예, 쓰기 좀 귀찮아가지고 작게 써놓은 것 같은데 네. 네, 두 분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네요. 저도 사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저는 세부적인 거 말고 약간 큰 그림적인 걸 봤을 때는 사실 바이올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꼈어서 그냥 어떤 거요? 바이올의 아, 마지막에 아, 디스커션에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제가 실제로 바이올 논문 읽을 때도 약간 고민했던 부분이랑 되게 비슷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바이올의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이고 이 방법은 세미 슈퍼바이즈 방법인데 그냥 바이올의 세미 슈퍼바이즈드 버전이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요. 네. 혹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 사실 저도 방금 막 이제 그 두 분 말씀 듣고 이게 이런 건가? 라는 이제 좀 갈피를 잡게 된 거라 네,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러워요.
지금 제대로 이 논문을 이해한 건가 하려면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제가 아, 생각을 네네. 잘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한번 다시 아, 읽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이거 실험을 할 때 네, 언라벨드랑 라벨드 데이터셋 비율은 대충 5대5 정도로 하는 건가요? 그것도 다 그 뭐지?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잠시만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근데 여러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방금 제가 표시를 해둔 거를 보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퍼 10이 경우는 이제 4,000개만 라벨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4만 개는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했다고 적혀져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는 네, 일단 그 이제 스튜던트의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수도 레이블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티처 모델이 좀 잘 어떤 제대로 된 로짓을 내지 못하는 것을 개선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자신이 없는 이상하게 내놓는 수도 레이블의 영향력을 좀 감소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나요? 이 부분은 네, 논문에서 잘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사실 처음에 말씀해주신 전자로 이해를 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꼬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아마 말씀하신 후자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 논문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그 전자 쪽으로 논문 인트로덕션을 열어가지고 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